SYS 설용수 TV죠.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도 SYS 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운영하는 카톡이죠. 거기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방송은 각종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다음, 구글 또는 네이버 등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 법제화에 대한 그 대책, 그 대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9월 8일이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처럼 항시 문을 연 것은 아니고 수시로, 뭐 어떤 때는 뭐 몇 년에 한 번도 열고 1년에 한두 번 여는데, 갑자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일종의 당 규약이죠. 노동당 규약에 핵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지만 당 규약에 구체적으로 핵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고, 그 핵은 국가 유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며, 그 유기를 소위 그 느낄 때, 그러니까 유기라고 판단됐을 때는 핵을 선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위험한 발표를 법제, 소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현재 북한의 정세가 어떤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번에 물난리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북한은 두 번의 경제개혁을 실패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2011년에 출범해서 12년부터 사실상 1차 5개년 계획, 그리고 17년부터 또 2차 5개년 계획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거의 두 차례에 걸쳐 실패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2차 5개년 계획이 약 마이너스 4.3% 성장. 그래서 말리마 운동까지를 덮쳐가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해서 실천 이데올로기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땅에 내려와서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면 하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인민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리마 운동까지를 제창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북한 핵은 유일하게 생존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쪽을 위협하고, 또는 북한 인민들에게 결속력을 높이는 소위 과장된 하나의 선전 매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중을 집결시키는 하나의 행동 방침의 하나인 핵무기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핵무기는 물론 김일성 즉위 할아버지로부터 구상했던 꿈이 김정일을 거치면서 김정은 때 완성을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을 가지고 지금 풍계리 그 망가진 실험장을 보수하고 38로스라든지 그 모든 이 서방세계 정보 채널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눈앞에 왔다. 아마 명분과 그 날짜를 조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IAEA 사무총장까지도 그 핵위험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핵을 법제화했다고. 그리고 핵의 모든 주권이 김정은에게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만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문서화해서 세계를 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재도 자기들을 억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간혹한 어떤 행동에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노동신문 일면기사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어떤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립의 길로 갈 것이며 자주를 목숨처럼 아끼는 우리에게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면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 그들의 매체로 하나 있는 소위 메아리라는 그 매체에서는 우리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자. 지난 8월 15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축사에서 소위 대담한 구상, 우리는 북한을 결코 망가지도록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비핵화의 조짐을 좀 실체로 들어가면 우리는 과감한 구상을 가지고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얼마 후에 김여정이가 이 대통령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묵살해버렸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 구상에 우리가 들어갈 일도 없다는 식으로. 근데 메아리에서는 이 통일부를 아주 격화시켜가지고 밥통부라고 그래요. 밥통부. 대한민국의 밥통부 장관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그립니다. 참 가관할 일이죠. 국제사회에 예의도 없고 저들의 존엄을 존엄스럽게 하려면 우리 상대방의 대통령도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157개국이 두 나라를 승인하고 있어요. 그런 당당한 국가적 입장에 섰다면 좀 더 자기들도 스스로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 보통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면서 핵을 법제화해가지고 마치 공공연하게 위협에 가공할 무기로 등장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얘기죠. 이제 뭐 인민들에게 인준을 받았어요. 대의원이란 게 인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각인시킨 거죠. 우리 핵 사용권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또 언제든지 김정은의 판단에서 위기라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자탄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억제, 핵 확장 억제죠. 바꿔 말하면 MD 시스템이죠. 미사일 디펜스. 그런 그 핵이랑은 어차피 미사일에 실려와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선제 공격하면, 요격하면 그 핵실은 미사일이 바다에도 떨어질 수 있고 북한 영내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좀 결국은 위험하던 것은 핵을 가진 나라가 더 위험한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SDI 정책이라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위협했던 정책입니다. 바로 러시아 상공에다가 모든 전선망을 깔고 그리고 그 레이저 시스템으로 당신들의 장거리 미사일이 머리를 쳐들면 그 자체에다가 폭발시켜버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소위 SDI 구상이죠. 구상 정책. 이게 레이건이 그런 구상을 발표하니까 고르바초프는 소련 군부에다 즉각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소련 기술이 검증을 해보니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미국 상공에다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공에 띄우고 미국 미사일도 우리가 선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소련 국방부의 대답이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자본이 없습니다. 여기서 고르바초프가 머리를 바꾼 겁니다. 소비에트를 해체해서 미국과의 대결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81년에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는 두 정책을 현실화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외부적으로는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위성국가들을 다 해방시키면서 미국 레이건에게 불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소비에트 해체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저 시스템 자체로서는 항상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젊은 지도자가 어떤 순간적인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핵 명령을 내려버리면 이건 재앙 중에 최고의 큰 재앙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각성해야 할 때가 왔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핵 대책은 없는가? 지금 핵에 대한 논리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핵 확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으니까 핵을 확산하자.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는 다 만들게 하자 이게야. 그럼 자기 목숨이 귀하니까 남의 목숨도 귀하듯이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겠냐? 서로 죽는데 소련하고 미국처럼. 이게 핵 확산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핵 억제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이 핵은 어차피 인류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 사용한 예는 지금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아닙니까?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이 지금도 핵 원자력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들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평생을 그 원자력 병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또 병, 유전 요인이 들어갑니다. 마치 월남전쟁에 가서 고엽제병에 걸린 환자들처럼. 이게 다 인류가 경험했어요. 그 다음 핵 발전소가 만일 누수라든지 핵진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폭발되면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포리자라는 곳에 핵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련이 현명하다 내놓고 나갔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면 핵발전을 중지시켜버렸잖아요. 조금만 핵진이 새 나와도 인류 전멸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이런 점에서 소련이나 런던에서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핵진이 퍼져나가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뒤따른다는 걸.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재앙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반도가 영원한 평화의 기점을 만들어내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법제화까지도 인민들에게 핵은 선제 공격의 무기일 수 있다고 선언했으니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핵 억제 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실례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밀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영토를 러시아가 함락했다가 이제 밀려납니다. 물론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죠. 전략적 지원도 있고 군사무기 지원도 있습니다. 우수한 미국의 무기들이 러시아의 탱크나 또는 전투기를 추락시키고 있어요. 파괴하고.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핵무기가 가공할 만큼 있어요. 미사일만 해도 미국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11,700기, 미국은 9,300기. 그것도 감축해가지고. 근데 그걸 쓰지 못해요, 러시아가. 왜 못 쓰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나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북한이 한반도에 대해서 핵에 대한 위협을 못했던 것은 92년 남북 간 고위회담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협의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가 좁기 때문에 전술핵 가지고 충분해요. 5,000km 이하는 다 전술핵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북한 핵을 억제시킬 수 있고 핵과 핵이 대결할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핵 도미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할 것이고 대만도 보유할 것이고 그 밖에 인도네시아나 여러 나라가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확산 억제 정책으로서 핵을 더 이상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 5개 나라는 공인된 핵 보유국이고 비공식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이란까지도 핵을 잠정적 보유국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IAEA나 NPT에서 사찰하고 핵을 억제시키지만 결국은 잠정적으로 핵은 확산돼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북한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관계에 왔다면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핵 확산 억제 정책, 소위 전략 무기들을 가지고 핵 선제 타격도 할 수 있고 그 핵을 사용한 나라를 핵보다 더 무서운 가공할 무기로 억제시켰다. 소위 그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 자산들, B-1B라든지 또 그다음 B-52 전폭기라든지 그 외에 F-22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공할 무기를 가져가서 핵 기지를 전면 파괴해버리겠다. 그러나 이미 핵을 순식간에 사용해서 우리 2, 3분 거리에 있으니까 다 남쪽에 중요한 시설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때 가서 북한의 핵자산을 갖다가 파괴한다 해서 그 결과가 뭐냐. 이거 한반도만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참혹할 만큼 가공할 무기 체계에서 전국토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억제해야 돼. 억제는 핵은 핵으로만. 그러니까 미국이 전술 핵을 92년에 싣고 간 핵을 다시 갖다 놓고 나토 정도의 핵의 유력을 북한에다 제시할 때만 북한이 핵 생산을 더 축소해 갈 것이고 또 핵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도 인민도 생활을 잘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이 지금 김정은 체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발전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핵 확산을 억제해야지만은 핵을 핵으로 막는 길, 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은 방산업을 주 수출 산업의 하나로 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큼 방산 무기를, 소위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도 없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를 합치할 만큼 미국 국방비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무기만 확장해가지고 핵 아닌 무기들, 핵을 억제시키려고 그것도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한 대에 조 단위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해 있었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가져라 이거야. 가서 북한 핵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힘은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예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때 일본도 핵이 없었고 그 외에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핵이 없었습니다. 태국 이런 나라도. 그러니까 역시 한반도의 전쟁은, 핵전쟁은 그 이웃 나라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일본도 뭐 1000m 거리 이상 되면 다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협약을 맺더라도 한국이 핵을 생산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북한을 잠재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그 무식한 사람들 머리가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은 힘은 힘으로 이렇게 억제시키면서 또 그 외의 나라들은 핵 확산 억제를 구체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핵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보나. 지금 당장 위기입니다.
북한 핵은 그렇게 무슨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구체화된 핵이에요. 더 이상 절대 포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민에게 알렸어요. 핵은 선제 타격의 무기라고. 지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무기보다 1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북한은 세균을 또 겸하고 있어요. 생화학, 세균, 엄청난 무기 체계 밑에서 소련과 중공이 잠재적 지원을 또 받고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군의 용역으로서 일개 연대 병력이 지금 가기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사전에 막아버려야 돼. 구체적으로 벌써 6자 회담 할 때부터 5자 회담, 6자 회담 할 때부터 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걸. 근데 안 돼요. 그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핵은 핵으로. 그래, 핵을 우리가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한반도에 배치해놨던 전술핵을 갖다 놓으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도 정책을 수정할 겁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고 북한 스스로가 정책을 수정해가지고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만들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 정상적 남북관계가 연결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길, 그것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효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